대표가 수립한 자필 탄원서 파문.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 한번 보시죠. 자필 탄원서인데 사태 주도한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에 비유한 겁니다.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직 물러나면 징계 수사 절차 정리와 대통령 특사하도록 중지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라는 주장도 자필 탄원서에 썼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군부 독재에 빗댄 게 이번 한 번만은 아닙니다. 비단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전직 대표가 여당 출신 대통령을 향해서 신군부 독재자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근원적으로 본인의 당대표 직에서 해임된 것인데 전두환까지 나간 것, 신군부까지 나간 것 어떻게 보세요?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분이 자기가 어떤 뭐 신화의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발언 중에는 이제 막시무스 과거에 3세기 때 원론의 공정 황제로 있다가 권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제 그런 이제 처신으로 보고 특히 신군부 절대자 이런 호칭을 했다는 것은 본인은 민주화 세력인데 이제 실제로 신군부에 의해서 퇴위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또 갈라치기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김기현 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까지를 복지부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특사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예. 본인이 우크라이나 갔다 왔을 때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본인이 특사를 얘기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특사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거지. 내가 물러났으면 특사로 보내줬을 텐데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 갈 때 특사도 안 시켜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속으로는 부글부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쫓겨 나왔는가. 따라서 윤리부터 모두가 다 본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본다. 이제 그런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군부, 독재, 비상선포권을 더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 가운데선 상상이지 않지만 그건 망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김기현, 상상이지 않지만 망상된다.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다. 과대망상 같다. 이런 비판인 거죠. 홍준표 시장,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는 지금 구질구질하다.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독재자는 이준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자, 일단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고 법적인 것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자, 당내 상황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윤석 전 대표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황이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쓴 건데 과연 이 탄원서가 얼마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효과가 있을지 저 탄원서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준 대표의 이제 주장인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저 사람은 절대자고 절대자에 의해서 당의 비상 상황이 주도됐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본인을 징계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심지어 본인이 지명한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과정도 다 절대자가 주도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물론 근거는 없어요. 나를 당 대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저 절대자는 신군부는 더 계엄권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가고 있는데 역시 근거는 없어요. 이게 법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탄원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에 맞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내주는 게 이게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그 가처분을 봤더니 세 가지를 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첫 번째가 8월 2일 날 전국위 효력 정지 가처분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들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지 그냥 이게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판사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군부 운운한 거는 그야말로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신군부가 있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대학 다녔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등치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자라고 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독재자는 무슨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그러한 권력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여당이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탄원서가 별 효력 없다? 네네.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주장이다.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억울하니까 그냥 한마디 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판결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당 지도부였잖아요. 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신군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매워요. 요새는. 그러니까 원래도 이준석 대표는 캡사이신 한 3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매운말을 화법이. 계속 하는데 예. 요새는 한 5방울, 6방울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영상 화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엄 확대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군부, 계엄 확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매운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매운 말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누군가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 이준석 대표가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발현되는 절차적 하자, 절차적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굉장히 포효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쟁만 남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방만 남게 돼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원 당규를 다소 어색하게 그리고 매끄럽지 않게 고쳐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는 절차들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선을 좁혀주신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매운 단어들이 언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죠. 예. 어쩌다 보니까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어쨌든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할 부분, 정치적으로 또 싸워야 될 부분 싸워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계속 메워지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맛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적절치 않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를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유출해놓고 셀프 격행하는 걸 보니 국민의힘이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고 고의 유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 라며 본인이 전문을 올렸습니다. 서재현 의원 어떻게 봅니까? 신군부, 독재자, 계엄령을 확대할 거다. 사실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하기 힘든 발언들을 네, 여당 대표에 비해서 지금 매일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이제 신군부라고 했었으면 아마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도 이슈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약간 동조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캡사이신 뭐 5방울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저도 글자를 한번 봤어요. 내용을 그 속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꼭 싸워 이겨야겠다. 그래서 비유도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의 장점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그 시적절해야지만 그게 비유로서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뛰어넘지 않습니까? 신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스스로 절대자를 비판하지만 스스로가 절대자처럼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주면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개혁, 정책 대결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논쟁을 계속한다면은 여당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당연히 예산 시비 때도 예를 들어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번 질문하면 또 저런 질문으로 또 이제 논쟁이 흐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종전이 안 되면 휴전이라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이 탄원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뭐 오늘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시기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걸까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익명의 인터뷰도 동아일보 기자에게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 이게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라고 봐도 되겠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뻔히 이준석 대표의 패턴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나하고 말 걸어오는 사람은 엎어치기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해내는 순간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 섞지 말라.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된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